지구에서 편안하게 살면서 오늘 날씨 너무 덥다거나 비가 너무 많이 온다고 불평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그런데 만약 하늘에서 녹은 금속이 비처럼 내리고 바람이 음속에 여러 배로 불어대며 공기 자체가 독가스로 이루어진 곳이 있다면 어떨까요? 우리 은하계 곳곳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을 만큼 극한의 환경을 가진 행성들이 존재합니다. 오늘부터 우주에서 가장 무시무시한 행성들을 난이도 순으로 탐험해보는 여정을 시작해보겠습니다. 현재까지 발견된 외계 행성의 수는 5,000개가 넘어가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특별히 위험하고 극한의 환경을 가진 곳들만을 엄선해서 소개해드릴 예정입니다. 각 행성마다 고유한 특성과 위험도가 있으며 우리의 상식을 완전히 뒤바꿀 만한 놀라운 현상들을 직접 목격하게 되실 거예요. 가장 먼저 만나볼 곳은 POI-849b라는 행성입니다. 여기는 우리가 현재까지 발견한 가장 거대한 암석 행성 중 하나죠. 이 세계의 표면 온도는 무려 1200도에 달합니다. 별과의 거리가 너무 가까워서 행성 전체가 거대한 용광로 같은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대기는 완전히 사라진 지 오래고 물이나 생명체가 존재할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이것은 우리가 탐험할 무서운 행성들 중에서는 그나마 안전한 편에 속하는 5단계 수준에 불과해요. 이 행성의 표면은 완전히 녹은 암석으로 덮여 있습니다. 만약 이곳에 착륙한다면 신발이 즉시 녹아버릴 것이고 몇 초 안에 온몸이 화상을 입게 될 거예요. 그래도 다행인 것은 대기가 없어서 독성 가스를 마실 걱정은 없다는 점입니다. 이제 10단계에 해당하는 트레스2b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행성은 뜨거운 목성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어요. 목성과 비슷한 크기의 가스 행성이지만 모성 주변을 매우 가까운 거리에서 공전하고 있습니다. 750광년 떨어진 이곳의 가장 특징적인 점은 바로 극도의 어둠이죠. 이 행성은 빛의 90.9%를 흡수해버립니다. 지구에서 알려진 어떤 물질보다도 훨씬 많은 빛을 빨아들여요. 가장 검은 석탄조차 95%의 빛만 흡수하는데 말이죠. 나사에서는 이곳을 영원한 밤의 세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트레스2b가 별에 너무 가깝기 때문에 온도는 극도로 뜨거워요. 행성 대기가 가열되면서 어둠 속에서도 짙은 붉은 빛이 은은하게 번져 나오는데 이 광경은 정말 으스스하답니다. 마치 지옥의 입구를 들여다보는 것 같은 기분이 들 것 같아요. 이 행성의 대기에는 나트륨과 칼륨 같은 알칼리 금속들이 기체 상태로 떠다니고 있어요. 이런 금속 증기들이 빛을 흡수하는 역할을 하면서 행성을 더욱 어둡게 만들고 있습니다. 15단계로 올라가면 시간 여행까지 필요한 특별한 공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로 코7b인데요. 케플러 70b라고도 불리는 이 행성의 이야기는 수억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당시 이 행성의 모성이 모든 핵연료를 다 태워버리면서 적색 거성으로 변했어요. 별이 팽창하면서 외곽층이 부풀어 올랐죠. 한때 목성만큼 거대했던 이 행성은 팽창하는 별에 완전히 삼켜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완전히 사라지지 않고 살아남았어요. 다만 바깥층의 가스와 액체들이 모두 벗겨져 나가면서 지금은 지구보다도 작아졌습니다. 현재 표면 온도는 6800도에 달해서 역사상 가장 뜨거운 행성 중 하나가 되었어요. 남은 핵심 부분마저 천천히 증발하고 있어서 머지않아 완전히 사라질 예정입니다. 과학자들은 이 행성이 대략 1억 년 후에는 완전히 소멸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어요. 별의 진화 과정에서 살아남은 기적적인 존재이지만 결국은 우주의 먼지로 돌아갈 운명이죠. 20단계에서는 완전히 다른 종류의 공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바로 삶은 달걀이 되는 기분을 느껴보는 거죠. 지제21114b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곳은 뜨겁고 수증기로 가득한 물의 세계예요. 지구 질량의 약 8배 정도 되지만 육지와 물의 비율이 우리가 사는 곳과는 완전히 달라요. 전체 질량의 75%가 물로 이루어져 있고 나머지 25%만이 암석 중심액에서 나오는 거죠. 대기 역시 엄청나게 뜨겁고 수증기로 포화된 상태입니다. 바다는 수천 킬로미터 깊이까지 이어져 있고 완전히 잠수하게 되면 극도로 높은 압력의 물 아래 갇히게 될 거예요. 더 깊이 들어가면 물이 플라즈마 상태로 변하면서 정말 기괴한 현상들이 벌어집니다. 이곳의 바다는 우리가 지구에서 아는 그런 바다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에요. 압력이 너무 강해서 물 분자들이 서로 뭉쳐져서 얼음보다 단단한 물질을 형성하기도 해요. 이런 환경에서는 인간이 몇 초도 버틸 수 없을 것입니다. 25단계로 넘어가서 이제 정말로 극한의 열기를 자랑하는 곳을 방문해 보겠습니다. KELT9b는 목성 3개를 합친 것만큼의 질량을 가진 가스 행성이에요. 시속 100km로 달린다면 도착하는데 70억 년이 걸릴 정도로 멀리 있어요. 물론 그런
시간은 없으니까 광속으로 이동해야겠죠. 그래도 667년이나 걸립니다. 도착했을 때 여러분을 맞이하는 건 결코 유쾌하지 않을 광경이에요. 이곳은 우리가 지금까지 발견한 가장 뜨거운 외계의 행성입니다. 낮 시간 표면 온도가 무려 4300도를 넘어가거든요. 너무 뜨거워서 별을 향한 쪽 행성 표면의 분자들이 열에 의해 완전히 찢어져 버려요. 만약 이곳으로 여행을 온다면 단순히 증발하는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을 구성하는 바로 그 분자들이 원자 단위로 분해되면서 우주와 하나가 될 거예요. 이 외계 행성은 또한 모성 KELT9에서 방출되는 엄청난 양의 방사선 폭격을 받고 있어요. 너무 강력해서 지속적으로 대기를 잃어가고 있고 결국에는 완전히 침식되어 사라질 운명이죠. 특히 이 행성의 낮쪽 면은 대부분의 별보다도 더 뜨겁다는 사실이 정말 놀라워요. 우리 태양의 표면 온도가 5500도인데 KELT9b는 그보다 1000도나 더 뜨거운 상태입니다. 3단계로 점프해서 나사가 궁극의 프랑켄슈타인 창조물이라고 명명한 행성을 만나볼까요? 1200광년 떨어진 곳에서 WASP-12b를 찾을 수 있습니다. 목성 반지름의 1.8배, 질량의 1.4배에 해당하는 가스 행성이에요. 이것도 또 다른 뜨거운 목성 중 하나죠. 모성과 너무 가깝게 공전하기 때문에 한 바퀴 도는데 겨우 1.1일밖에 걸리지 않아요. 중력이 너무 강해서 WASP-12b는 모양이 휘어져서 달걀처럼 변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가장 큰 문제가 아니에요. WASP-12b는 말 그대로 찢어지고 있거든요. 공전하는 별이 행성 표면에서 물질을 계속 끌어당기고 있어요. 만약 이곳을 방문한다면 여러분도 함께 끌려나갈 수 있어요. 지금부터 1천만 후에는 행성에서 너무 많은 물질이 빨려나가서 완전히 사라질 거라고 해요. 이 행성은 매 초마다 지구 질량의 600만 톤에 해당하는 물질을 잃고 있어요. 이 물질들은 별 주변에 거대한 가스고리를 형성하면서 서서히 별로 흡수되고 있습니다. 35단계에서는 AU 마이크로스코피 행성계에 있는 행성을 탐험해볼 차례입니다. AU 현미경자리는 2200만 년 된 적색 외성을 공전하고 있어요. 너무 어두워서 맨눈으로는 전혀 볼 수 없지만 분명히 느낄 수는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별이 이 행성에 엄청난 양의 방사선을 방출하고 있거든요. 이 행성 표면에 서 있다면 강력한 X선 폭발을 온몸으로 받게 될 거예요. 그 결과 행성의 수소 대기가 우주로 빠져나가고 있어서 AUMCB의 생명체가 살 가능성은 전혀 없어요. 게다가 행성 전체가 먼지 원반에 갇혀 있다는 사실도 있고요. 이 먼지 원반은 행성 형성 과정에서 남은 잔해물들로 이루어져 있어서 지속적으로 행성 표면에 운석처럼 떨어지고 있어요. 40단계에 도달하면 HD80606b라는 정말 특별한 행성을 만나게 됩니다. 저는 이곳을 뜨겁고 폭풍우가 몰아치는 체험장이라고 부르고 싶어요. 이 행성의 궤도는 중심 별 주위를 깔끔하게 둘러싼 원형이 아니에요. 궤도가 엄청나게 길쭉하고 이상해서 행성이 111주기 동안 혜성처럼 움직입니다. 모성에 매우 가까이 다가갔다가 아주 멀리 벗어나기를 반복하죠. 모성에 가장 가까이 다가가는 날에 착륙해봅시다. 이 행성 위 구름 사이로 보이는 별이 점점 더 크게 다가오고 있어요. 냉각 장비를 준비했기를 바랍니다. 정말 뜨거워질 테니까요. 온도가 단 6시간 만에 500도에서 1200도까지 치솟을 거예요. 열기가 너무 강렬해서 거대한 폭발의 한가운데 있는 것처럼 느껴질 겁니다. 살아남을 가능성은 전혀 없지만 그렇다고 어디로 도망갈 수 있을까요? 행성 반대편에도 안전한 곳은 없어요. 이런 온도 변화가 대기를 가열시켜서 바람이 시속 17만 킬로미터 이상으로 불어대거든요. 어떻게든 열기에 구워지면서도 살아남았다 해도 폭풍에 격렬하게 휩쓸릴 거예요. 이 바람의 속도는 지구에서 가장 강력한 허리케인보다 500배나 더 빠른 수준입니다. 45단계 외계 행성 KE-142b는 지구에서 약 200광력년 떨어져 있습니다. 거대한 암석으로 이루어진 용암 행성이 별과 매우 가깝게 궤도를 돌고 있어서 1년이 7시간도 안 돼요. 표면은 극도로 뜨겁고 곳곳에 마그마 바다가 펼쳐져 있는데 이 행성의 독특한 점은 바위가 비처럼 내린다는 거예요. 땅의 바다에도 바위가 있고 대기권에서도 강렬한 열 때문에 암석과 나트륨 원자들이 증발해요. 그 다음 암석이 행성의 차가운 쪽으로 초음 속으로 날아갑니다. 바위가 비처럼 내리는 상황에 있다면 마치 산사태 한복판에 서 있는 것 같을 거예요. 이 바위들이 마그마 바다로 떨어지면 다시 녹아서 순환이 반복됩니다. 바위에 머리를 맞는 건 정말 재미없는 일이니까 빨리 멀리 도망가야 할 때죠. 이런 암석 순환 시스템은 지구의 물 순환과 비슷하지만 물 대신 녹은 바위가 그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정말 놀라워요. 과학자들은 이것을 암석 기상 시스템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50단계 다음 행성은 지구와 꽤 비슷해 보이지만 겉모습으로 판단하거나 색깔로 행성을 평가해서는 안 되겠어요. 바로 외계 행성 HD 189733b인데 여기서 볼 수 있는 건 오직 죽음뿐입니다. 이 행성에서는 바람이 음속의 7배로 불어대고 있어요. 도착하자마자
대기권으로 던져진 바람에 휩쓸려서 이 세계를 속 빙빙 돌며 휘둘릴 거예요. 그게 충분하지 않다면 풀메탈 우산을 안 가져온 걸 후회하게 될 거예요. 이 행성에는 유리비가 내리고 있거든요. 바람에 파괴되지 않는다면 유리비 파편들이 여러분을 괜찮게 만들어줄 거예요. 이 아름다운 코발트 블루 색상은 대기 중의 규산염 입자들 때문이에요. 이 입자들이 빛을 산란시키면서 지구의 바다처럼 푸른색을 만들어내지만 실제로는 치명적인 유리 조각들인 셈이죠. 55단계 다음 목적지로 가봅시다. 여러분은 휘플래시 행성으로 가는 길에 있으니까 탄탄한 건강보험이 있기를 바라요. HR 5183b는 목성보다 3배나 더 큰 행성이에요. 74년에 한 번씩 모성을 공전합니다. 만약 인간이 여기서 살았다면 우리 대부분은 평생 동안 생일을 단 한 번만 축하했을 거예요. 이 행성은 별에서 멀리 떨어져 있을 때는 이상한 타원형 궤도를 가지고 있어요. 궤도를 따라 천천히 움직이다가 별에 가까워지면 갑자기 훨씬 빨라집니다. 속도의 급작스러운 변화 때문에 휘플래시 행성이라는 이름이 붙었죠. 별의 강렬한 중력 때문에 속도가 빨라지는 거예요. 이런 특이한 궤적은 별 주위를 더 질서정연하게 여행하는 다른 행성들에게도 영향을 미쳐요. 때때로 HR 5183b를 파괴구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행성이 지나가면서 만드는 중력 교란은 주변의 소행성들과 다른 행성들의 궤도를 완전히 바꿔버릴 수도 있어요. 마치 당구공이 다른 공들을 흩어버린 것과 같은 원리죠. 60단계 공포 수준에 도착했습니다. WASP-107b는 때때로 솜사탕 행성이나 마시멜로 행성이라고 불려요. 그렇게 무섭게 들리지는 않는데요. 확인해볼까요? 어머, 이 행성에 모래가 비처럼 내리고 있네요. 왜냐하면 여기가 1000도이거든요. 이런 온도는 모래를 규산염진기로 바꿔버려요. 상승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모래 입자로 재구성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뭉쳐져서 빠른 속도로 비가 되어 내려와요. 그리고 다시 순환이 시작되죠. 그리고 이 행성은 너무 부풀어 올라서 단단한 표면이 전혀 없어요. 서 있을 곳이 없다는 얘기예요. 뜨겁고 모래가 내리며 서 있을 곳도 없다니 이상적인 해변 휴가는 절대 아니겠어요. 이 행성의 밀도는 솜사탕과 비슷할 정도로 낮아서 마치 거대한 가스 풍선 같은 느낌이에요. 65단계 다음은 폴터가이스트 행성입니다. 확실히 소름 끼치는 분류에 들어갈 만해요. 이 300광년 떨어져 있고 최초로 발견된 외계 행성 중 하나였어요. 이 행성 방문이 왜 극도로 불쾌할지 이해하려면 펄서에 대해 설명드려야겠어요. 펄서는 거대한 별이 폭발하면서 질량 대부분을 잃고 내부 핵이 스스로 붕괴되면서 전체 질량이 초고밀도에 빠르게 회전하는 천체로 변할 때 생성돼요. 이게 바로 펄서죠. 자기장이 강력하고 엄청난 양의 방사선을 방출하는데 폴터가이스트 행성에 서 있는 모든 사람에게는 죽음의 키스와 같아요. 감마선부터 전파에 이르기까지 모든 종류의 방사선을 온몸으로 받게 되고 펄싱 때문에 스트로브 라이트 같은 방사선에 노출될 거예요. 다행히 디스코는 아니지만 방사능 디스코에서 나오는 작은 입자들이 펄서에서 폭발적으로 쏟아져 나올 거예요. 펄서가 1초에 716번 회전하면서 등대처럼 방사선 빔을 뿜어내는데 이 빔에 직접 맞으면 DNA가 완전히 파괴되어 버릴 거예요. 정말 무시무시한 곳이죠. 70단계에는 지구에서 57광년 떨어진 곳에 특별히 무서운 행성이 있어요. 지제 254b라는 곳이죠. 매혹적인 자홍색에 속지 마세요. 이 행성 전체가 분홍색으로 빛나는 가스로 이루어져 있지만 가스는 수소와 헬륨뿐인데 왜 분홍색일까요? 이 행성은 1억 6천만 년밖에 안 된 아직 젊은 상태라서 형성될 때부터의 열을 계속 방출하고 있어요. 표면 온도는 230도에 달합니다. 이런 열 때문에 분홍빛을 띠는 거예요. 행성을 파헤쳐보면 중앙에 극도로 뜨거운 핵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GJ504b는 목성보다 4배나 더 크고 중력은 지구보다 10배 강해서 피해 순환이 잘 안 되고 뼈가 부러져서 땅에 쓰러져 꼼짝 못하게 될 수도 있어요. 이 행성의 분홍빛은 젊은 행성에서만 볼 수 있는 특별한 현상이에요.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식어가면서 색깔도 변할 예정이지만 지금은 우주에서 가장 아름답고 위험한 핑크색 지옥 중 하나입니다. 75단계 이제 이 분홍빛 지옥에서 벗어나서 LTT-9779b로 가볼까요? 지금까지 발견된 가장 빛나는 외계 행성이지만 여기서 1초라도 머무르면 치명적일 거예요. 뜨거운 열기가 있어요. 낮 쪽은 약 2000도에 달해요. 또한 모성에서 오는 빛의 80%를 반사해서 눈이 멀 정도로 밝습니다. 무엇이 열을 반사하는 걸까요? 바로 금속 구름이에요. 열 때문에 금속이 행성에서 증발하여 대기가 유리와 금속 증기로 포화 상태가 되고 결국 증기가 금속 구름을 형성하는 거죠. 무슨 일이 있어도 숨을 쉬지 마세요. 타이타늄 증기를 호흡하는 게 어떤 느낌인지 알고 싶어서 죽는 경우가 아니라면요. 이 행성의 구름에는 실리케이트와
각종 금속 입자들이 떠다니고 있어요. 80단계로 점프해서 L98 59D에 착륙합니다. 지구 크기의 1.5배인 행성이에요. 대기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장 작은 외계 행성이죠. 아마도 마침내 생명체를 볼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죄송하지만 문제가 하나 있어요. 극도로 냄새가 심한 경험이 될 거예요. 숨을 쉬지 마세요. 숨을 쉬면 썩은 달걀더미 냄새가 날 거거든요. 맞아요. 이 행성의 대기는 이산화황과 황화수소가 풍부해서 하수구 냄새가 나요. 아마도 모성의 중력이 늘어나고 압축되면서 이 행성 표면이 화산 활동으로 흔들리고 악취나는 가스들이 화산 폭발과 함께 뿜어져 나오기 때문일 거예요. 숨을 참는 동안에는 많이 움직이지 않는 게 좋을 거예요. 그 행성이 마그마 바다로 덮여 있고 온도가 지옥처럼 뜨겁거든요. 화산에서 나오는 유독가스는 지구에서도 치명적인데 이곳에서는 그 농도가 수백 배는 더 높을 거예요. 85단계. 이제 블랙홀 지옥이라고 불리는 곳으로 날아가 봅시다. 포르나크스라고 불리는 곳에서 쌍둥이 블랙홀 제트를 찾을 수 있어요. 이 제트는 정말 거대해서 한쪽 끝에서 다른 쪽 끝까지 2300만 광을 뻗어 있어요. 아마 멀리 떨어져서 서 있어야 할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블랙홀에서 뿜어져 나오는 엄청난 에너지와 입자 흐름에 맞을 거거든요. 그 에너지는 일조개의 태양에 포함된 것과 같아요. 만약 중간으로 순간 이동할 수 있다면 즉시 증발할 거예요. 잠깐만요. 보통 물질들은 블랙홀에 빨려 들어가지 않나요? 왜 에너지 흐름이 뿜어져 나오는 걸까요? 그건 블랙홀로 끌려 들어간 먼지와 가스 중 일부가 과열되어서 떨어지는 대신 폭발하기 때문이에요. 이 제트의 온도는 수억 도에 달하며 거의 광속에 가까운 속도로 물질들이 분출되고 있어요. 만약 이 제트에 직접 노출된다면 원자 단위로 완전히 분해되어 버릴 것입니다. 90단계는 조금 더 경치가 좋으며 다이아몬드와 반짝이는 하늘로 만들어진 55호 칸크리이에 착륙하게 됩니다. 지금 왜 그렇게 무서운지 궁금하시다면 죄송합니다만 이 세계는 용암 바다로 덮여 있어요. 55 칸크리이는 불과 41광년 떨어져 있으며 별 주위를 18시간 만에 공전해요. 별에 너무 가까워서 극도로 뜨거워요. 표면에 착륙하면 녹은 용암바다에서 수영하게 될 거예요. 죽기에는 꽤 끔찍한 방법이지만 적어도 위를 올려다보면 반짝이는 하늘을 볼 수 있을 거예요. 몸에서 나올 때 이건 구름을 형성하고 아래 용암을 반사하기 위해 증발한 규산염이에요. 이 행성의 표면에는 실제로 다이아몬드가 존재할 가능성이 높아요. 극도의 열과 압력 때문에 탄소가 다이아몬드로 변하는 조건이 완벽하게 갖춰져 있거든요. 95단계 다음 외계 행성에서는 보석이 비처럼 내리고 있어요. 네, WASP 빼이빼 121B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밤쪽에는 금속과 보석들이 비처럼 내리고 있어요. 축구공 모양의 이 뜨거운 목성은 낮 온도가 3000도예요. 이쪽에 착륙했다면 여러분만 타는 게 아니에요. 과학자들은 철, 마그네슘, 크롬, 바나듐 같은 다양한 금속들이 과열되어 대기 중에 기체로 존재한다고 말해요. 대기를 살펴보면 물 분자가 수소와 산소 원자로 분해되면서 빛나는 걸 볼 수 있어요. 이제 밤쪽 온도는 낮 쪽의 절반 정도예요. 이런 서로 다른 온도 극단 때문에 강력한 바람이 불고 너무 강력해서 낮 쪽에서 들어올려져 어두운 쪽으로 날아가요. 그쪽도 꽤 뜨거워요. 1500도는 물이 응축되기에는 너무 뜨겁지만 수소와 산소 분자가 다시 결합하여 수증기를 형성해요. 아직 살아있다면 보석이 비처럼 쏟아지겠지만 더 이상 보물이 되지는 않을 거예요. 이곳에서 내리는 보석 비에는 루비와 사파이어 같은 실제 보석들이 포함되어 있을 것으로 과학자들은 추정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 온도가 너무 뜨거워서 만질 수도 없고 대부분 증발해버릴 거예요. 100단계 마지막 목적지에 대해 흥분과 두려움이 동시에 느껴집니다. 41광년 떨어진 GJ 1132B에 착륙하게 되는데 해왕성과 같은 가스 행성이었어요. 두꺼운 수소 대기를 가진 행성이었지만 별에서 강한 방사선을 뿜어내서 원래 대기를 모두 잃었어요. 표면에 화산 활동으로 다른 가스가 새어나와 새로운 대기를 만들었지만 가스 마스크를 착용하기를 바라요. 레벨 100에서는 예방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독가스를 흡입하게 될 거거든요. 수소, 메탄, 황화수소, 그리고 지구의 스모그와 유사한 네 번째 성분이 있어요. 이런 걸 흡입하면 폐에 좋지 않을 거예요. 황화수소는 화학전에 사용되는 물질이에요. 소량만 흡입해도 두통, 현기증, 메스꺼움, 구토가 발생하고 계속 호흡하면 발작과 사망에 이를 수 있어요. 이 행성의 대기는 지구 초기와 비슷한 구성을 가지고 있지만 훨씬 더 독성이 강해요. 만약 방호복 없이 이곳에 착륙한다면 몇 분 안에 의식을 잃고 말 것입니다. 이 모든 치명적인 외계 행성들을 본 후 제가 말할 수 있는 건 지구 같은 좋은 곳에 도달한 것이 일종의 기적이라는 거예요. 다음에 불평할 때는 뜨겁지 않고 유리나 금속 모래가 내리지 않으며 독을 흡입하지 않아도 된다는 걸 기억하세요. 완벽하지는 않지만 우리가 살기에는 정말 축복받은 행성이에요. 우주에는 정말 다양하고 극한의 환경을 가진 행성들이 무수히 많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일이 놀랍지 않나요? 앞으로도 더 많은 외계 행성들이 발견될 것이고, 그 중에는 오늘 소개한 것들보다 더욱 극단적인 환경을 가진 곳들도 있을 거예요. 오늘은 우주에서 가장 무서운 행성들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다음에 더 재미있는 우주 이야기로 찾아올게요.